그 7회 때 이제 달라졌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공통 유의사항이란 게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7회 때 바로 작년이니까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 단위를 정확히 기재할 것. 근데 단위는 답에까지만 기재하시면 되세요. 단위는 이제 저희 중간 과정에서 쓰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맨 마지막에 답이랑 단위. 그래서 만약에 부분 점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계산 과정에서 임의적인 반올림 또는 절사 금지한다. 이것들 이제 주의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고요. 한번 보면 이렇게 병충해 1과목입니다. 병충해에 대해서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입 자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씩 파악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1과목인데 저희가 1과목을 봤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한다 했잖아요. 상품에 대한 내용과 계약에 대한 부분들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 병충해 보장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하는 병충해들은 상품에 대한 내용, 그렇죠? 보장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이고, 가입 자격, 이건 계약 인수 관련된 부분에서 가입 자격, 가입 지역, 가입 기준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로 해서 뭐였죠? 재파종에 대한 보험금 구하는 거 한번 나왔고 7회 때요. 그 다음에 가축 재해보험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게 비육돈이나 모돈이나 이 웅돈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이게 금액이 다 산정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모돈에는 70만원, 웅돈에는 84만원, 비육돈은 30만 3천원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서로 곱해서 더하는 그런 것들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표준수확량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는데, 이 표준수확량이라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계약 인수 관련돼서 인수 수확량으로 해서 표준수확량, 평년수확량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입 기준과 좀 관련되어 있거든요. 가입 기준. 가입을 처음에 할 때 70%로 가입할 수 있다. 원래는 저희가 가입을 할 때 그 해당하는 과수원이나 농지에 평년 수확량이 없잖아요. 첫 해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과거에 대한 평년 수확량이랑 있는데, 첫 해에는 표준 수확량 100% 원래 가입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70% 적용하는 이런 두 가지 품목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험 가입 기준 파트에서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구하는 부분을 해서 나왔네요. 지금 1회 때 나왔던 거 제2항 재직파에 대한 경작불능에 대한 각각에 대한 지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급 사유를 쓰라는 거죠. 1회 때 나왔던 겁니다. 아까 1회 때 제2항 재직파, 경작불능, 수학 감소까지 다 나와 있던 게 여기서 이제 이거 두 개만 나왔던 거고, 각각에 대한 제2항 재직파에 대한 보험 종료 시점, 그다음 경작불능에 대한 보험 보장 종료 시점, 아까 이 부분도 나왔죠. 그다음에 제2항 재직파에 대한 보험금 구하는 거, 그다음 경작불능에 대한 보험금 구하는 거. 그래서 제2항 재직파 보험금, 경작불능 보험금 1회 때 나왔던 겁니다. 1회 때 아까 그 내용들이랑 살짝만 내용만 틀린 거예요. 살짝 거기는 수학 감소까지 넣었던 거고, 여기는 수학 감소만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보험 기간만 더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파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조사 수확량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평년 수확량 구하라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계약 인수 파트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파트에는 제가 인수 제한 파트에서 조금 더 부각을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과 보험료 구할 때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하냐, 옥수수 정부에서 얼마 지원하냐, 가축 재해보험 얼마 지원하냐. 정부에서 저희가 사과랑 벼가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사과가 벼가 이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틀리고, 나머지 50% 하겠습니다. 나머지 여기도 50% 지원하고 여기도 50% 지원하는데, 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했죠?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라 4천만원 초과 부분이 지원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그냥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두 개만 알고 말을 많이 어려워서 몰랐다라고 하면 그 부분 점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점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점 보면 15점짜리가 한 문제에 9점, 3점, 3점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7회 때는 각각 문항마다 몇 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 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외웠던 거 있죠. 자연재해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세 가지 경우를 서술하시오. 1번 뭐였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 발생하는 거. 두 번째,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으나 자연재해로 작물이 70% 이상 피해를 입어서 아예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세 번째, 기상특보 관련된 재해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쓰는 거. 그다음 소손해 면책금에 대한 부분들 또 나올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7회부터 봤는데 제가 오늘 1회, 2회를 보면서도 7회에 나왔던 문제가 1회, 2회에도 한 문제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제 기출문제 주의해서 보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수지향 관련돼서 부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재배 면적은 뭐 50% 백합 카네이션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200제곱미터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와 이제 비가림 시설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한 계산 문제에 쓰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네, 저도 이거 오래간만에 보니까 세 가지 보험금을 각각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라고 해서 9점을 줬네요. 그럼 이건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 다 맞아야 9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별력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비가림설에 대한 또 가입 기준과 인수 제한, 이쪽 파트가 또 나왔네요. 비가림설에 대해서는 200제곱미터 지금 단지 단위로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 면적은 이제 200제곱미터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에 대한 비가림 폭이 1, 2, 3, 4, 5, 1, 2, 3, 4, 5로 해서 2.4 플러스 마이너스 15%에다가 동고가 3 플러스 마이너스 5% 쓰는 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왔었네요. 1과목이. 그 다음에 2과목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치사하게 나왔어요. 지금 좀 전에 아까 보셨던 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1교시 때 봤던 게 2과목 유학 정리했던 부분에 아까 뭐가 있었죠? 고의가 있었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어떤 고의가 있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기망행위, 그 다음에 착오에 빠진 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 보험 사기에 대한 조치 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 부분 안 읽었었나요?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감소 보장할 때 이번에는 표본 구간에 대한 수학년 조사 방법, 항상 조사 방법이 몇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두세 문제 최소한 나와요. 조사 방법이.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다 서술하라고 했지만 최근 트렌드는 이렇게 빈칸을 넣어서 명확하게, 그러면 점수 주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서술하다 보면 어떤 글자가 빠져있고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채점하는 기준도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다음 적과전 종합 2에서 각각 해당되는 저희가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고 표본주 산정하는 기본적인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것도 무조건 맞아야죠. 그 다음에 역시나 논작물 나온다고 했죠. 수학 감소 보장의 논작물에서 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피해율 구하라고, 피해율을 구하라고 했네. 피해율. 수량 요소 조사를 통해서 피해율 구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네요. 수량 요소 조사할 때 아까 제가 암기할 때 표준 수확량, 그 다음에 조사 수확 비율, 거기다가 피해 면적 보정 개수. 사실 이제 피해 면적 보정 개수 값을 암기하고 있냐 안 하느냐의 차이네요. 이게 이것보다 작았으면은 1.2였고 이게 1.1,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이상이 됐을 때 1이라는 피해 면적 보정 개수 값을 암기하고 있냐, 그거의 차이였네요. 그러면 표준 수확량에다가 조사 수확 비율, 그 다음에 1.1 곱하면 수확량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미보상 비율 10%인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율은 저희가 평, 수, 미, 평이니까 저희가 암기할 거는 이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1.1인지랑 공식을 암기하고 있냐, 그 정도 차이였네요. 다음으로 이제 구상권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이제 이런 또 빈칸 느낌, 사실 이런 게 좀 치사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도 제가 7회 할 때 이게 교재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작년 거에 대한 교재가 있으니까 맨 끝에서 잘 안 보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 수익 감소, 매년 나온다고 했습니다. 농업 수익 감소 보장, 이번에 콩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각각에 대한 기준 가격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수확기 가격을 여기다 넣어놨네요. 이게 어디다가 넣어놓을지 몰라요. 네, 잘 찾으셔야 돼요. 비교해서 더 작은 값, 이게 더 작았네요. 쓰는 것들. 그 다음에 할 때 저희가 평, 수, 미, 평에서 여기다 기준 가격을 곱하고 기준값과 수확기 가격 좀 더 작은 값, 그다음에 평년에다가 기준 곱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여기다 다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역시나 원예 시설이나 버섯 관련돼서도 한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표고버섯이 이번에 표고버섯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봤었을 때 특별한 부분은 없었고, 이때 표고버섯일 때 이거 나왔네요. 지금 생장의 일수는 나와 있는데 표준 생장 일수가 안 나와서 표준 생장 일수가.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암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 표준 생장 일수. 제가 그때 30일, 28일, 90일 암기하는 것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90일에 해당되는 거죠. 표고버섯의 톱밥배지 재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나머지는 저희가 뭐 똑같죠. 어떤 작물에 대한 뭐 재배 수에다가 곱하기 뭐였죠? 보장 생산비. 보장 생산비랑 재배 원목수를 곱하면 본 가액금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경과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피해율을 곱하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과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게 이런 표준 생장일수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암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균상 재배할 때 역시나 생장일수가 14일인데 이것들의 표준 생장일수를 28일을 암기했느냐. 그것들이 그 정도 차이였고, 손해 정도라고 되어 있는 거를 손해 정도 비율로 바꿀 수 있냐.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어차피 생산비 보장은 똑같은 방식인데 경과 비율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그 날짜 암기할 그런 부분들, 또 이런 함정, 여기는 손해 정도 비율로 주고 밑에는 손해 정도라고 줘서 이제 마음이 급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위에는 손해 정도 비율로 주고 밑에는 손해 정도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약간 치사하게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많이 떨어져야 또 내년에 또 저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귤에서도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아까 제가 구분할 때 등급 내와 등급 외로 감귤을 구분하기 전에 정상과 피해를 구분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문제 오류라고 해서 이렇게 15점짜리를 한 글자도 안 쓰신 분들도 다 만점 처리해줘서 만점 처리. 네, 이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계산을 하셨던 분들이랑 점도 안 찍었는데 좀 점수 만점을 줬다고 하는 건 좀 약간 그런 거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다 만점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정답 처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 5회 때도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류가 있어서 그것도 만점 처리했어요. 5회 때도 한번 보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채점도 그렇고 출제도 그렇고 아직은 이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내면 문제에 또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가 또 오류를 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유명한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역시나 착과감소보험금, 그 다음에 과시손해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에 대해서 이것도 전원 정답차를 해줬어요. 문제 1번 풀어야 되고 2번을 풀어야 돼요. 근데 2번을 풀다가 이제 막히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실제가 750주가 됐어요. 근데 이제 블라블라해서 나무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에 대한 단감에 대한 것들로 가입을 했는데, 단감에 대해서 봤더니 갑자기 A 품목과 B 품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이게 품종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품종과 품목이 구분이 안 돼서 이 부분을 내가 전원 정답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이렇게 출제 오류가 나오면 합격률이 올라가고, 제가 다 이거 저는 다 품종으로 다 바꿨습니다. 품종에 바꿨고, 또 실제 결과수가 틀려요. 여기는 이거 합산해보면 650주고 여기는 이제 750주로 가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100주가 사라졌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어찌됐건 이 품목이라고 써서 이렇게 저는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것들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각각 조사 방법에서 몇 주로 하느냐, 몇 개 가지로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조사 방법들 중에서 빈칸 높이로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재 보실 때 이러한 부분들 위주로 제가 또 한번 점검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이번에는 인삼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나왔네요. 그래서 특정위험 방식이라는 거 하는 부분들은 인삼 품목밖에 없으니까 인삼 또는 해가임설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많이 됐었죠. 이때 이제 이러한 추가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회 연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잔손 대장기 할 때 이 부분들을 마지막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래서 피해액이 나왔으니까 인삼은 피해액에서 감가를 해서 손해액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과정을 아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적과전 종합 2에서 이제 관련돼서 저희가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이 착과감소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은 무조건 맞아야죠. 과실손해보험금은 이제 맨 마지막에 풀어도 이 두 개 맞으면 10점이니까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대상 제외가 3개가 있네. 3개. 하나, 둘, 3개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과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과실에 대한 부분인데 적과전에 이제 함정이 이거 있어요. 함정이 조수의 피해가 있어요. 조수의 피해가. 조수에는 나무에 대한 것들은 이제 피해를 인정받지만 저희가 적과 종료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거였죠? 대상 7종이잖아요. 태우 집지와에다가 일소 피해랑 가을 동생만 보장해 주니까 이 조수의 피해 갖다가 계산을 하셔서 넣으셨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사실 어차피 여기까지만 제가 적과 종료 이전까지만 풀면 이런 거 갖다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나무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우선은 맨 마지막에 푸셔도 나중에 7회 문제 풀다 보면 계산 과정이 금방 다 끝나요. 근데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같은 경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좀 패스하고 가라는 부분들. 혹시 여기까지 보는데 뭐 못 풀겠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계산 안 해드렸지만 크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1회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제 저희가 이게 별표 7이라는 건데 별표 7이라는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안 풀었던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풀기 전에 적과전에 대한 부분은 워낙 또 중요한 부분이고 한 문제 나오니까 이게 간단하게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라서 쉽게 나오면 저희는 그냥 점수를 이제 무조건 먹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없어졌지? 적과전 종합위험은 다시 한번 기초적인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평년 착과량, 아까 평년 착과량이라는 개념을 했죠.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 평년 착과량에 대해서 100%로 해서 보험을 가입을 한다. 이게 저희가 가입수확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수확량이라고. 여기에서 저희가 가입을 했고 적과가 종료되는 시점 이때 뭘 하냐면 적과 후 착과수잖아요. 적과 후 착과수. 그럼 적과 후 착과수 값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착과가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과실손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줄어든 부분이 이제 누적 감수 과실수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산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첫 번째 1차 피해 때 이만큼이 없어졌고 2차 피해 때 또 이만큼이 없어지고 3차 피해 때 이만큼이 없어졌으면 결국은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때 없어졌던 것들을 찾아서 구해서 합산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 감소됐던 부분들. 그래서 먼저 착과 감소, 그래서 여기는 몇 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그렇게 나중에 푸십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는 여기까지에 대한 개념들. 근데 만약에 이 착과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도 인정되는 피해가 있었어야 돼요. 인정되어야 돼요. 만약에 보상하는 죄가 있다든지 사고 접수가 됐다든지 그것들이 다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거지. 다 계산해봤더니 맨 마지막에 인정된 피해가 없었다, 사고 접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인정된 피해 없이 줄었다 하면 인정되는 게 없이 줄었다라고 하면 이때 저희가 구하는 게 차익보험료거든요. 차익보험료. 무조건 적과 이후에는 저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팅이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만큼을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것들이니까 보험금을 주든지 아니면 차익보험료를 둘 중에 하나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먼저 착과감소 보험금에 대한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과감소 보험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저희가 이제 똑같이 그림으로서 평착에서 적착을 빼준 게 착과 감소라고 했는데, 착과 감소 양 사이드에 미보상이 있다. 미보상 하나는 미보상 주수고 하나는 미보상 비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할 때 착, 미, 자 가 곱하기 50% 또는 이제 70%가 되겠죠. 이때 착과 감소량은 저희가 나중에 할 거고, 어차피 착과 감소량 나중에 할 거고요. 미보상 감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자가 들어가는 걸 써야 돼요. 첫 번째 미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착과 감소량에다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거나 더하기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미보상 주수는 항상 이 조사 값하고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입 당시 주당 평년 수확량 갖다가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여기는 주당 평년 착과량, 평년 착과량을 곱해주면 미보상에 대한 부분 끝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착과 감소량에다 미보상 비율 구하면 거의 끝나는 정도 수준이에요. 미보상 주수까지 주는 건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부담 감소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준 수확량에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 저희가 이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기준이 될 건데, 첫 번째 인정되는 감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 저희가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적착에다가 플러스 착과 감소를 더해주는 거고, 그렇죠? 이때 두 번째 인정되는 감소가 없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위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니까 이때는 그냥 적착이 기준 착과수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기준에다가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을 곱함으로써 자기부담 감소량이니까 이 착과 감소가만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적과 후 착과수를 이제 곱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는 적착을 기준으로 해서 만 인정된 착과 감소가 있다. 그럼 착과 감소. 인정된 착과 감소가 없다. 그럼 적착. 그걸 끝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면 끝이에요. 그럼 결국 여기도 착과 감소, 여기도 착과 감소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착과 감소를 구하는 게 이거에 대한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간단하게 착과 감소량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원칙. 착과 감소는 원칙은 평착에서 적착을 빼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세 가지 주의할 사항을 또 밑에다 그려볼게요. 제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 피해가 있었을 경우, 그 다음에 조수의 화재 등, 그러니까 여기는 저 종합위험에 가입을 한 상태고 여기는 특정 5종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 사실은 여기 자연재해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 피해라고 하면 저희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이때는 그냥 평차의 격차를 빼주면 돼요. 평차의 격차 빼주는데 단 그 이후에 적과 종료 이후에 지금 현재 달려 있는 것에 착과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착과 손해 값을 제가 적과 종료 이후에 감소 과실수로 일부 조금 인정을 더 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알파 개념. 왜냐면 자연재해 피해가 입었는데 저희 적과 착과를 다 셌는데 그 달려 있는 거에 피해가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부를 좀 인정해주겠다 하고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도 그냥 평차 격차를 빼주는 것처럼 끝나는데, 저희는 이제 이거는 결국은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저희는 과실손해보험금 우선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우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부분은 필요 없고, 조수의 화재 등으로 일부의
나무 피해가 왔다 라고 할 때 이것도 나무 피해만 인정해주나, 나무에 대한 부분만, 다른 건 인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달려있는 육아에 대한 피해가 일부 났다고 해서 그것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나무에 대한 부분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했던 부분이 고사됐다. 나무가 수확불능이 됐다. 말 그대로 멧돼지가 와서 나무 몇 개를 이제 없앴거나 불이 났는데 몇 그루 태웠어요. 그래서 수확불능 플러스 이때 조금씩 피해 입었던 게 저희가 일부 피해 주스라는 표시죠. 피해 주스를 이때 실제 결과 주스로 나눠주면서 나무 피해율을 이제 산출하는 거고요. 특정 5종 때는 유나락에서 유나락. 이때 보면 태풍, 강풍, 5종에 대한 부분이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렇게 우박 이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때 우박으로는 육아타박률, 그래서 유 날아갈 때 육아타박률,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대상 4가지는 나락, 나무 피해율과 낙엽류에 따른 인정 피해율, 낙엽류에 따른 인정 피해율까지 세 가지 유 나락에 대한 부분들, 유 나락에 대해서 더 큰 피해율을 우리가 최대 인정 피해율이야. 최대 인정 피해율. 이거 큰 거를 최대 인정 피해율이다. 이걸 구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때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나무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무를 이렇게 고사, 수확불능 일부 피해 주스를 구분하지 않고 뭐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아까 보였던 그걸 이제 구분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실제 결과수인데 이 분자에 올라가는 것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각각 나무 상태를 보고 산다. 그다음 침수 주스도 들어갔던 거예요. 태풍이나 강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각각 구분한다. 근데 이유는 종합위험은 모든 대상 재해를 다 인정해 주는 건데 특정 5종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니까 만약에 냉해 피해가 왔다 또는 조수의 피해가 왔다 그럼 이런 것들은 피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니까 이 나무 피해 입은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무가 100주가 고사가 되는데 태풍으로 90주가 고사가 되고 이러한 조수해로 멧돼지가 10주를 피해를 입혔다 라고 하면 10주는 보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대상제가 5가지밖에 안 되니까 보상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른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용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뭐 이거 낙엽류에 따른 인정 피해율이나 육아타박률은 또 중간에 또 문장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또 설명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 인정 피해율이나 여기서 나무 피해율을 역시나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 저희가 비교할 건 뭐냐면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나오면 가해받았던 평차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을 하면 최대 인정 피해율을 하면 저희가 이게 뭐 이게 이제 감수량으로서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할 때 이게 최대 인정 뭐 감소량이 되겠네. 감소량. 이게 감소입니다. 감소. 저희가 수라고 쓰면 안 되세요. 감소량. 착과 감소량. 그 다음에 최대 인정 감소량. 소자면 소자. 말 그대로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개수가 줄어들었던 뿐이고 수학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나중에 그 이후부터 감수량이라고 써요. 최대 인정 감소량이 나오면 저희가 더 작은 값을 쓰겠다. 착과 감소량 구하기 위해서 평착에서 적착. 그러니까 맥시멈이 평차의 적착을 뺀 값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그 이상 차이 나는 건 인정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최대 인정 감소량. 당연히 원칙상 저희가 보면 평차의 적착을 뺐던 부분들이 더 조금밖에 안 남아 있어야 돼요. 사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일부 나무 피해만 있었으니까 당연히 더 적을 거고 오른쪽도 나무나 낙엽률에 따른 거나 육아타박률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보다도 덜 피해를 입는 게 대부분인데 문제를 주다 보면 이게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두 개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쓰면 된다. 이게 착과함수 보험에 대한 전부여야 돼. 사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차피 과전의 보험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착과손해가 넘어온다. 착과손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이제 과실손해보험에 주의는 이제 착과손해가 넘어오는 착과손해.
착과 손해는 적과 종료 이전에 착과 자연재해로 이런 착과 손해를 인정해준다. 착과 손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적과후 착과수 곱하기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어떤 착과율이에요. 착과율이 60%부터 100% 미만일 때랑 그냥 60% 이하일 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60%부터 100% 미만일 때는 전체 40% 구간이니까 40%분의 100%에서 해당 착과율 빼주는 것들이었고, 여기 6% 미만은 그냥 곱하기 5%였네요. 여기는 해당되는 그냥 5%였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착과율이 60% 이하, 지금 60%를 넣어보면 100% 빼기 60% 하면 40% 나오잖아요. 40% 나누기 40%니까 그냥 5%까지 최대한 해주겠다. 근데 이런 60% 이상이 되면 60%를 초과하게 되면 일정하게 해당되는 비율만큼 곱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감수과실수가 첫 번째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가치입니다. 이건 정해진 이름은 없어요. 착과 손해 뭐 피해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착과 손해율이라고 저희는 표현할게요. 착과 손해니까 착과 손해율이라고 할 거고,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맥스 A로 쓰는 맥스 A. 이미 저희가 적과후 착과수를 10,000개가 달려있다고 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10,000개가 달려있는데 이게 60% 이하의 피해가 있어서 만약에 5%를 저희가 감수과실수 인정하면 500개죠. 500개. 전체 10,000개가 그 중에서 5%씩은 다 피해를 입었다고 다 저희가 가정을 이미 한 상태니까 이거를 저희가 맥스 A 값을 써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이제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그 다음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1.07을 사용하는 게 있고, 낙엽률에 따른 낙엽률과 1 빼기 미보상 비율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거 둘 다 대상 재해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 대상재 4개의 큰 재해들 4개에 대해서 먼저 1.07 써주는 거는 사과 품목만 사과만 돼요. 사과배만 해당돼요. 사과배에 대해서 낙과가 있으면 낙과수에다가 1.07을 해준다. 이거만 하나 주의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1.07을 안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착과손해도 안 주어지니까 저희가 찾아야 돼요. 그것들은 다른 부분들은 다 임의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낙엽률이나 미보상 비율도 숫자를 주어줄 수밖에 없어요. 숫자 주어지면 이걸 갖다 써야겠지 하고 저희 찾아서 퍼즐 맞추듯이 맞추면 되세요. 근데 이런 1.07이나 착과손해는 주어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문제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메모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과시손해보험금을 이걸 이제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구할 때는 이렇게 3선만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항상 여기서 과실수가 나와요. 과실수. 착과가 됐던지, 착과는 사고 당시 착과수, 무조건 찾아야 되고, 낙과수 아니면 나무, 결국은 이거죠. 달려있거나 떨어졌거나 아니면 나무가 죽었거나, 이제 이 세 가지 갖다가 저희가 이제 찾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저희가 피해 구성,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피해 구성률은 100%예요. 그냥 100%. 무조건 100% 이렇게 끝납니다. 이걸 서로 곱하면 저희가 이게 감수과실수. 이 감수과실수를 또 1번, 2번, 3번으로 나오면 이걸 또 1번, 2번, 3번을 다 더한 게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누적 감수에 대한 누적 감수. 네,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제 근데 피해 구성률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피해 구성률을 할 때 중요한 게, 저희가 이미 이 피해가 이전에 기존에 있었던 착과 피해 구성률이 발생한다면 맥스 A 값을 빼줘야 된다. 맥스 A 값. 항상 여기도 맥스 A 값을 빼줘야 되고, 여기도 맥스 A, 여기도 맥스 A,
빼줘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나무에서 다 빼야 돼. 맥스 A는 항상. 나무도 마찬가지고 낙과도 착과도 이전에 만약 그 피해를 달려있는 착과에 대한 것들을 피해를 인정해줬으면 그 부분들을 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세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어떤 숫자를 하나만 잘못 쓰면 결과값이 다 틀려지기 여기서 과실수가 1차이가 나면 결국은 누적 감수 과실수가 다 차이가 나버림으로써 저희가 계산이 다 틀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실제로 풀어보면 별건 없는데 중간에 이제 주요한 부분에 또 어려운 부분 이제 착과수 사고당의 착과수를 구할 때 저희가 나낙기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사고당의 착과수를 하는 거는 저희가 시작을 적과후 착과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적착부터. 그 다음에 총 나무에 대한 피해 과실수가 있어요. 나무로 인한 것들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적과 종류 이후에 총 낙과수에 대한 부분도 다 빼줘야죠. 어차피 지금 달려있는 것들이니까 달려있는 건 뺄 건 없으니까 나무가 피해 입었던 것도 다 빼줘야 되고 떨어진 것도 다 빼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수학 이미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안 달려있는 거죠. 이미 기수학을 한 것들도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낙기 이렇게 하시고 미보상이 있으면 미보상도 여기서 빼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남아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줄 거니까 여기서 보상을 해주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다 빼야 된다. 이것들은 다 이미 피해를 인정해줬고 기수학이나 미보상 뉴스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다 차감을 한 것 같다가 우리가 사고 당시 착과수라고 한다. 그래서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가 피해 구성률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 구성률이 만약 100%다. 그럼 100%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100% 피해를 인정해주는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피해를 인정받으니까 이런 다 빼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세요. 쉽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기준수학량을 구하기 위해서 착과 손해가 있었는지를 착과 피해가 아니 그 적착이 있는지 적착이 아니라 그 착과 감소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봤더니 다 피해가 있네요. 전부 피해가 있고 자연재해 피해가 있는데 자연재해 전부 피해가 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계약 1과 계약 2. 계약 1은 제가 과거의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렇게 봄동상의 피해율로서 50%와 아니면 피해가 특이하게 없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응용 문제도 5중 한정에 가입한 거랑 그 다음에 종합에 가입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쓴 거예요. 그런데 결국 저희가 문제에서는 기준 수확량이니까 기준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적착과 플러스 착과 감소를 해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있으면 이걸 더해주면 이게 기준 수확량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누적 감수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감수량이잖아. 감수량에 대한 부분이니까 적과 종류 이후에 감소된 것들만 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저희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피해가 다 있었네요. 종합위험일 때는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게 착과 감소잖아요. 그럼 거꾸로 써보면 평착은 적착 플러스 착과 감소예요. 착과 감소. 결국은 저희가 평착에다가 자기부담 평착 자체가 뭐 기준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 착과 감소가 아까 예외적인 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5종 한정에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조수의 화재 등으로 일부 나무 피해가 있었을 경우만 따로 그걸 최대 인정 감소량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우선 여기는 뭐 특별히 구할 건 없으니까 그냥 적착에다가 평착이 2만 개에서 9,000개를 뺀 착과 감소가 11,000개네. 11,000개. 그러면 여기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두 개 더하면 결국은 이때는 2만 개가 되겠네요. 2만 개가 기준 착과수가 되는 기준 착과수. 근데 기준 수확량을 구하겠으니까 여기다 500g 곱하면 끝났네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부분 점수 맞았어요. 이 부분은 끝났어요. 바로 이제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 계약 1번이 5종 한정이었으니까 5종 이제 5종 한정에 가입을 했으니까 유 나락을 찾아야겠네요. 근데 다행히 이게 1회 때니까 각각 구하는 것들을 유가타방류 28% 나무 피해 30% 줬네요. 낙엽 일단 인정 피해는 없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큰 값이니까 이 값이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뭘 곱한다 했죠? 여기다가 평착을 곱해요. 평착.
여기다 평차를 곱해보면 몇 프로일까요? 지금 10,000개 곱하기 30%니까 3,000개. 그렇죠? 여기서 나온 3,000개랑 여기서 나온 3,000개랑 평차의 적자를 뺐던 값이랑 비교해서 더 작은 값. 여기 3,000개였고 지금 평차기 10,000개에서 적차가 6,000개 뺐더니 이게 4,000개네요. 그 중에 작은 값이 이걸 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합친 게 뭐가 된다? 최대 인정 감소량이 되는 최대 인정 감소 갈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9,000개에다가 과중을 곱하면 되는 부분. 그러면 저희가 이 기준 수학량까지 두 개 다 맞았다. 그럼 이제 10점을 획득하시는 거예요. 10점을. 이렇게 10점을 맞고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다른 문제 푸세요. 근데 저희 이제 다 풀어야 되니까 누적 감소량을 보겠습니다. 누적 감소량. 여기서 봤더니 누적 감소량이라니까 이 뒤에는 적과종 이후에는 이게 과거에 5종이었는지 종합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때는 똑같이 대상제가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그려보면 돼요. 이렇게 지금 1,000개.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오른쪽이 좀 문제가 되네요. 오른쪽에서는 지금 이제 계약 2번에 지금 이게 자연재해 전부 피해가 있었으니까 여기에다 착과손해부터 써요. 착과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지금 2만 개에서 9,000개가 달려있으니까 착과율이 그러면 9,000개 나누기 2만 개를 하니까 50% 피해가 넘게 됐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저희가 5%에 대한 착과손해 피해율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착과손해가 문장에 저희가 찾을 수가 숫자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저희가 찾아야 돼. 이런 것들 직접.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착과손해에 대한 부분들 전체 적과 착과수 9,000개 곱하기 5%를 해줘야겠네요. 그럼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5%가 맥스 A 값으로도 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오른쪽은. 왼쪽은 따로 5종 한정에 대한 부분이 피해가 있었으니까 따로 이거 착과손해는 없네요. 그럼 1,000개부터 시작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피해 구성 저희가 그러면 100%에다가는 그러니까 500개 곱하기 1, 그 다음에 0.8 곱하기 300, 그 다음에 0.5 곱하기 120을 한 값을 더한 값을 전체로 나눠주면 저희가 낙과피해 구성률이 나오죠. 낙과피해 구성률을 곱하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박으로 인하는 수학전 착과피해 조사를 우박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때 저희가 사고 당시 착과수를 왼쪽에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구하려면 최초에 몇 개, 6,000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좌측변은 사고 당시 착과수를 구하기 위한 것들을 하나씩 차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0개에서 1,000개를 뺀 5,000개부터 시작하는 5,000개.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초 시작하는 게 적과후 착과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좌측변에다 썼던 것들은 이 값들을 빼주면 돼요. 아까 6,000개였는데 여기서 낙과가 1,000개가 됐다. 그럼 6,000개에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 피해로 해서 몇 개가 발생했다. 그럼 그것도 다 빼주는 거예요. 좌측은 낙과나 기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 다 빼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다 몰아쓴 겁니다. 오른쪽은 피해 그런 것들 다 적용을 해서 감수가 됐던 것들이니까 저희가 보험금을 지급은 오른쪽 변을 갖다가 하는 거고 왼쪽 변은 저희가 또 조사를 통해서 적과후 착과수보다 넘는지 안 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빼준 게 저희가 여기서 사고 당시 착과수를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당시 착과수는 6,000개에서 1,000개 빠졌으니까 그럼 5,000개 갖다가 시작을 하겠네. 5,000개에다가 해당되는 역시나 피해 구성률 이렇게 곱하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끝났네. 이 부분도.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중요한 게 이 피해 구성률만 곱해서 여기다가 두 개를 더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은 쉽네요. 이쪽 부분. 근데 오른쪽 부분이 과거에는 이렇게 착과 손해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00개에다가 피해 구성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수학전 사고 피해니까 전체 문제죠. 9,000개에서 2,000개를 뺀 7,000개 갖다가 7,000개에다가 착과 피해만 구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 이제 단순했어요. 저희가 피해 구성 조사를 할 수 있냐 그런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사고 당시 착과수를 구할 때 어디서 뭘 빼야 되는지 그것만 아시면 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답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첫 번째, 그러니까 기준 1에 대해서는 저희가 5종 한정이었으니까
적착에서 착과 감소를 더한 값이 기준 수확량이 될 거고, 이때 평착에서 적착을 뺀 값이랑 최대 인정 감소량이랑 비교해서 더 작은 값.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지금 4,000개랑 여기서 곱했던 3,000개랑 비교했을 때 3,000개가 더 작았다. 그럼 이게 3,000개에다가 0.5로 곱하니까 1,500kg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뭐 그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6,000개에다가 3,000개 더 6,000개에다가 저희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제가 풀이를 이렇게 양으로 했는데 양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걸 곱하다 보면 소수점 단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과실수를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과중은 마지막에 곱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건 딱딱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아까 여기 3,000개랑 여기 4,000개랑 비교해서 이게 더 작았으니까 이 값을 쓴다. 그 다음에 이 3,000개에다가 적착이 6,000개였으니까 6,000개를 더한 값에다가 곱하기 0.5를 하면 이게 4,500kg 나오는 거잖아요. 같이. 그 다음에 누적 감수량을 구하라 했으니까 누적 감수량에 대한 먼저 저희도 문제 풀이할 때 1번부터 이렇게 쓰셔야 돼요. 1, 2, 3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1번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에요. 그래서 1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수를 총 세면 되고 2번은 우리가 맥스 A 값이 있는지 검색하면서 착과피해 구성률, 낙과피해 구성률 구하면 되고 나머지 3번이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로 1번은 낙과수를 썼어야 되는데 낙과수가 뭐 지금 1000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고 먼저 쓰셔도 돼요. 2번 낙과피해 구성률 이렇게 구하시면 80% 나왔네요. 자, 3번 낙과피해 감수가 일수 나와서 856개 1000개가 떨어졌지만 856개는 감수로 인정받고 나머지 144개는 수학으로 보는 거죠. 그냥 피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 우박 같은 경우도 먼저 이게 1번이야지. 1번 사고당해 착과수는 6000개에서 낙키 이걸 빼주시는 거예요. 나낙키를 빼서 이게 1번 그래서 5000개를 구했어요. 그 다음 2번 착과피해 구성률 구한 다음에 이것들을 두 개 곱하라고 했잖아요. 두 개를 곱했던 부분이 이제 1250개. 그럼 이게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더할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 3번 듣기만 찾으면 돼요. 3번 듣기 찾아서 마지막에 더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고당 착과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1번 듣기만 찾으면 돼. 그러면 적과후 착과수에서 1번 값들 빼주면 돼. 1번 값들. 근데 1번 값에서 이렇게 사고당 착과수를 또 빼주면 안 되겠죠. 사고당 착과수가 아닌 나낙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1번을 찾아서 1번을 뺀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여기가 뭐 총 낙과수가 있었고 나무 피해 과실수가 또 1번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는 적착해서 이 1번들만 중간에 찾아서 빼준다. 그다음 오른쪽에 이것들에 대한 것들 값을 다 3번 값으로 저게 될 거니까 결국은 3번 값들에 대한 합계가 된 게 누적 감소가 있어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순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위험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는 그냥 평차의 적착을 빼라고 했잖아요. 평차의 적착을 뺐던 값 그냥 됐네요. 2만에서 9천을 뺐던 거 그러면 11,000에 다시 적과후 착과수를 곱해야 되니까 9천을 곱하니까 결국은 이제 10,000kg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누적 감수량으로서 착과손해 부분이 나와요. 착과손해 이 착과손해에 대한 부분들은 적과 종류 이전에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착과손해를 갖다 쓴다. 그럼 착과손해가 60% 미만인지 60% 이상인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착과율을 봤더니 9,000 나누기 2만 했더니 45% 피해가 있었네요. 착과율 45% 피해 있으니까 착과율 60% 미만 시에는 제가 적과후 착과수에다가 5%를 곱한 450개가 뭐다? 이게 3번이 되는 3번. 이게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이 맨 오른쪽에다 그 착과손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태풍이 왔네요. 자, 태풍이 왔으면 저희가 그리고 또 여기다 5%에다가 옆에다 저희가 맥스 A라고 써 두셔야 헷갈리지 않게 이 값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써놓고 저희는 맥스 A라고 이렇게 써놓아요. 가로 열어놓고. 그럼 저희가 항상 찾아서 실수하지 않게 저희가 맥스 A를 누락하거나 아니면 이런 착과손을 까먹거나 그렇게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1번 태풍을 아까 몇 개 떨어졌다고 했죠? 2,000개가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1번 낙과수 2,000개 그 다음에 2번 낙과피해 구성률 구하시면 75% 나올 거고 3번에 대해서 1,498개 나왔네요. 그러면 450개랑 1,498개 나왔고 그다음 우박 같은 경우도 이 사고당해 착과수가 먼저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 1번에 대해서는 전체 9,000개에서 그 앞에 1번으로 했던 거 여기 있네요. 태풍으로 인한 낙과가 있었던 것들을 빼주면 7,000개가 나와요. 1번, 2번
2번이 여기 착과피해 구성률이죠. 착과피해 구성률을 해서 25% 피해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다 3번 각각 두 개를 곱해요. 곱하는데 여기서 주의한 게 5%가 맥스 A 값이 꼭 들어간다. 여기 맥스 A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맥스 A 값이 깜빡하면 이게 다 틀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결국은 또 여기서 3번이 3개 있잖아요. 3번 하나, 둘, 3개. 3번에 대한 값들 다 더한 다음에 또 과중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세요. 이게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 또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매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이제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